이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정세도 결국은 우리 한국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우리를 겨누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주에 반입한, 그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 부대가 운영하는데 자기들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난 이 사드 기지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우리 정부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 보복까지 했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장을 저렇게 강화하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핵실험을 해도 북한에는 길을 열어주고 뒤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장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바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성포 17형까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화성포 17형과 같은 괴물 미사일들을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뭐인가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성포 17형을 하나 발사했는데 이번 이 사진에는 북한이 보여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실패한 것만 해도 4번에 걸칩니다. 그러면 4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하나 쏴서 성공했으니까 이미 북한이 보여준 것만 발사한 것만도 5발 쏘고 나서도 이 한 발이 또 남았으니까 이 6발, 이 6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이 화성포 17형이라고 하는 이 괴물 미사일, 미국 전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모든 북한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대량 생산 체계, 대량이라고 해서 뭐 수백, 수천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년에 몇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는 도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이 화성포 17형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입 자재. 이 제가 말하는 아까 금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동체. 이 동체를 만드는 금속을 합금판을 북한에서는 생산하지 못합니다. 앞에 합금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합금판은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그리고 옛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뭐 벨라루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수입한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인데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또 여기에는 코컴이라고 일컬어지는 고급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반도체 소자들을 지금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구하기가 힘든 형편에 놓여 있고 중국제 코컴 제품을 가지고는 아마 정교한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김여정 담화문 발표했죠. 비질런트 스톰 그 훈련 때 B1B 이 전략 폭격기가 들어왔을 때도 입을 닫고 있던 김여정이 왜 사이버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해서 할 테면 해보라. 100번이도 1000번이도. 김정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번, 10,000번, 1,000,000번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김여정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바로 사이버 제재입니다. 이 사이버 제재라는 것은 뭐 해킹도 들어가지만 코컴 제품과 같은 모든 전략 물자에 들어간 전략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부문도 모두 다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북한의 이런 미국이나 우리의 제재를 어기고 이 북한에 이런 반도체 고컴 제품과 같은 고급 반도체 소자들을 보내주게 된다면 그 나라는 세컨더리 보이콧 맞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은 지금 강력하게 이번 사이버 이 제재를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자 미국을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그렇게 맹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맹폭격을 한 겁니다. 사이버 전사들이라고 불리죠. 이 해커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금년 3월 달만도 약 5억 달러의 이 암호화폐, 즉 코인을 해킹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코인만 있으면 이런 미사일 부품이라든가 합금판과 같은 동체들의 합금판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하면 미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코인으로 사게 되면 미국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사이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이버 제재를 하고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하고 우리도 이제 사이버 제재를 발표하자. 우리 독자 제재죠. 김여정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돈줄,
사이버 해커 전사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가져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이버 이 제재를 미리 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하고 나서야 그전에도 계속해서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재료나 원료 이런 것들을 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야 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략 핵 미사일 부대들에 완벽하게 이관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요. 이제 만들어서 그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 만드는 시간까지가 우리에게는 참 귀중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50기나 100기 정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 50개에서 100개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여주게 된다면 그땐 그야말로 미국도 깜짝 놀라서 북한을 공격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아직 북한이 대량 생산 체계로 이전하지 못하고 원료 자재와 돈에 막혀서 있는 지금이 저는 우리에게는 참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책 언론 연구기관들이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할 때가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바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만들어갖고 수십 개에서 약 100여 개까지 만들어 나왔는데 북한은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그것을 이제는 법령으로 법제하고 발사에 관한 그 사용에 관한 법령도 이제는 체계화해 놓은 이 상황에서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지금에 인정한다고 해서 너희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이미 핵보유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도 여기에 맞게 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때 북한과 우리가 마주 앉아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나가면 된다. 북한이 100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100기를 내놓고 그중에서 20기씩 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든지 그때 상황에 가서 맞게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정성장 센터장입니다. 세종연구소 이 센터장, 북한 문제에서는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하든 안 하든 핵 보유국이 돼버렸다. 또 미국이 핵 군축을 하자고 하는 이상 그냥 핵 군축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북한과 1대1로 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용건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우리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가장 큰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일본의 핵무장이죠. 중국이 아마 나가 뒤로 자빠질 겁니다. 결사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장은 뒤에서 도와주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자재까지 보내주고 있는 중국.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